송원재TV 시작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관심도 집중이 되고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조직도를 어떻게 꾸리느냐, 그 다음 그 조직도에 맞게 인선, 누구를 거기에 임명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꾸리느냐, 이건 앞으로 대선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선대위가 움직이게 될 것이냐.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를 보면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등 아주 시끄러운데, 민주당의 선대위처럼 16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을 모두 자리를 주고 공동선대위원장을 여러 명을 두는 이런 형태의 조직이 되면 모두 일한다고 하면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 모두 결정한다고 하면서 아무도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이런 조직이 되어버린다. 절대 저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양정철 얘기도 나옵니다. 저렇게 방대한 조직, 저 여권 전체를 이끌어 나갈,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할 사람은 이해찬 뿐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대위를 만들고 그 조직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인선을 하느냐, 이게 잘못되면 한 달이 지난 뒤에 지금 이제 모두 다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인가, 조직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 인선이 누구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조직 체계, 윤석열 후보 밑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두고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4명의 본부장을 둔다. 이렇게 간명한 조직, 명령지휘계통이 뚜렷한 이런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선택의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선택했다. 이제 이 효율적인 조직 체계에 따라서 인선, 어떤 인선을 하느냐라는 걸 놓고 지금 많은 또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번 선대위에서 요직을 맡는 사람들이 이제는 야권 전체의 주류, 얼굴이라고 보면 되고,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고 보면 되고, 윤석열이 집권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요 자리를 차지하게 될 사람들의 인물은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이 되겠지만 현재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은 거의 다 나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밑으로 가장 중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밑에 실무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4명의 본부장, 정책, 조직, 직능, 홍보, 4명의 본부장, 이것이 핵심이다. 이 4명의 본부장급으로는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임태희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무총장이죠.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사무총장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임명을 하는데, 권성동 의원으로, 윤석열 후보의 친구고 최측근이라고 하니까 권성동 의원으로 사무총장은 임명을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후보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선거 전략을 어디에다 무게를 두느냐 하는 부분과 직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인선뿐만이 아니고요. 국민통합특위를 두겠다, 미래위원회를 두겠다, 약자와의 동행특위를 두겠다. 특위는 앞으로 더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통합특위에는 김한길 전 의원을 영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이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한길 전 의원이 국민통합특위위원장을 맡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외연 확장 부분이 굉장히 무게가 실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밑으로 4명의 본부장이 있는데, 이 총괄선대위원장과 4명의 본부장 사이에 상임선대위원장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둔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당연직으로 맡게 되고,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아니면 특위를 해서 따로 전략특위 이런 걸 만들어서 따로 빠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연직이 되고 원희룡 후보,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 밖에도 경선 캠프에 있었던 윤한홍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경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태호 의원도 요직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MBC 부사장을 지낸 김영희 PD,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을 했던 김영희 PD도 영입을 한다.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금태섭과 윤희숙 이런 전 의원들도 요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입에 올린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의 이제는 측근, 야권 전체 권력 지도에서 이제 핵심 주류가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오늘과 아마 내일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조금씩의 변화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주역들의 얼굴은 크게 바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미 깊숙하게 윤석열 후보를 도와왔던, 그래서 중요한 요직을 맡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오던 인물들입니다.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이는 김한길 전 의원도 윤석열 후보와는 오래전부터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뛰어들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김한길 전 의원이다. MBC의 김영희 PD를 비롯해서 새로운 인물들은 앞으로도 계속 영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 같은 조직체계 인선을 놓고 조직체계는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반대되는 이렇게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는 맞다라고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셈이고, 인선 부분을 놓고는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앞으로 핵심적인 인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친소관계에 따라서도 많은 평이 나오고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중에는 들어볼 만한 이야기도 있고, 또 자신의 앞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여론몰이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20명 정도의 이 정도의 인물이면 새로운 정치, 정권 교체를 하고자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대로 잘 어울리는 인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위 올드보이들은 모두 퇴장을 한 셈이다. 그 다음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견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한다면 인선이나 조직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 무난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홍준표와 안철수입니다. 홍준표는 오늘도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질 수 있다. 당을 뛰쳐나가지는 않겠다. 당을 지키기는 하겠다. 제3의 길을 가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 하기로 했으니까 선대위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같이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둘 중에 누군가는 지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 계속 비판을 하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도 계속해서 홍준표 의원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게 예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을 대통합하는데도 상징적으로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후보를 꼭 안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야권 대통합의 주역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이나 이준석 같은 스텝입니다. 어디까지나 스텝이 그런 데서 목소리를 크게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홍준표, 안철수와의 연대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서두를 필요도 없고 또 서둘러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홍준표, 안철수 후보도 전략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야권이 전체가 재편되는 이런 시점에 안철수와 홍준표가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간다면 정치적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게 어렵게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선 후보로도 활약을 했는데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 그래야 이제 정치적 비전, 미래가 보이는 부분인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야권의 권력 질서가 재편되는 이런 시점에 지금까지처럼
독고다이로 가겠다. 앞으로의 길은 굉장히 좁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송원재 TV를 통해서도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빨리 합당하든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맞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해서 안철수를 검증해야 한다. 안철수가 정말 미래의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답은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내려줄 것이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와는 굉장히 정반대의 스타일이죠. 윤석열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당당하게, 그래서 승부를 거는 이런 스타일하고 안철수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서 안철수와의 연대, 홍준표와의 연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홍준표나 안철수도 그렇게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연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 이렇게 포용하고 가능하면 그 사람의 위상을 보장해주고 가능하면 그 사람의 권한까지도 충분히 보장해 주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 스타일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